내란에는 철저히 침묵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는 노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대법관 재청까지 미루는 은밀한 목리 속에 자기 측근을 요직에 앉혔다 사퇴시킨 살벌한 인사 전횡의 실체들까지 대거 드러났습니다. 정의를 수호해야 할 최고 법원에 들이운 정치 개입의 검은 그림자. 이어지는 영상에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대법원장 탄핵론의 거대한 파장과 앞날은 어떻게 될지 충격적 소식과 함께 낱낱이 분석해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 본인이 필요할 때는 출근길에 기자들을 세워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요. 또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서 국회를 설득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똑같이 국민에게 피해가 된다.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하니까 80년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독일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론화를 통해서 전문가 의견, 국민 의견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장 변호사님. 저는요. 최근에 한겨레 아침 햇발이라는 데서 논설위원이 쓰신 거에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조희대는 진짜 사법부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위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3권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입법과 행정은 국민인 주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적인 정당성을 띱니다. 사법부는 거기서 열외예요. 그나마 간접적인 방향으로 정당성을 띠는 건 선출된 권력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에요. 네. 윤석열의 그 간접 선출 방식의 정당성은 이 직위원 재판부 이 선고로 무기징역을 언도받는 순간 사라진 겁니다. 네. 진작에 사라졌지만 법적으로도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 더 있을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노태우 정부 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도 문영배 재판관 책을 읽으면서 네. 사법파동에 대해서 되게 존중하는 그 돌아가신 선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그때 전두환이 임명한 대법원장을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대로 재임명하려고 하니까 법원에서 난리를 쳤었습니다. 네. 법원에서 이거는 사법부를 망치는 길이라고 해서 법관들이 나섰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찾아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소장파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네.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 연차 중에서 이름을 올리지 않은 판사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형사부에 담당했던 판사들인데 네. 그중에 한 명이 조희대 법관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법부 운운하지 말고 정말 사법부를 원한다면 본인이 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이제 법 왜곡죄 그리고 그 대법관 증언 관련된 거 그리고 재판소원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핵심인 네. 거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요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는 지난 한 1년 2개월 내내 주장하시는 게 조희대 탄핵을 원포인트로 했어야만 했다. 근데 그걸 너무 실기를 했고 지금 이 순간도 안 늦었다라는 건데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무슨 그 투사 같으세요. 네? 왜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국회하고. 네. 근데 저는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의를 정무적 판단으로 교환할 수는 없다. 결국에는 사법부 정상화라는 것이 휴먼 에러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어떤 제도도 전 백약이 무효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국민적 의지 그리고 그 의지를 국회가 얼마만큼 반영하고 움직이느냐 전 그게 핵심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지금 대한민국 의전서열 3위거든요. 법원을 대표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들이 묻습니다. 그 내란의 밤에 당신은 어디에서 무엇 하고 있었느냐. 네. 그리고 내란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냐. 아직까지 답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안 하고 네. 또 본인이 필요할 때는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 얘기만 일방향적으로 하는 하고 거예요. 있어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대법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뭐 재판소원 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 지금 국민을 팔고 있거든요. 국민의 피해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재판소원이라는 게 재판사들의 재판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게 틀렸습니까? 그리고 우리 헌법에는 삼심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까지도 우리가 헌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데 네. 이걸 반대하면서 국민을 파니까 그럼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재판이 지연되고 비용이 많이 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재판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한 번 더 헌법재판소에서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고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요. 지금도 국선전담 변호사들 다 국가에서 돈 대줍니다. 네. 필요한 분들 돈 대드리면 되는 거예요. 네. 법률구조공단에서 그 일도 해요. 그럼요. 그러니까 비용을 대주면 될 일인데 엄청 국민을 생각하는 저런 가식과 저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저런 조의대를 놔두고 무슨 조의대가- 사법개혁이 되냐. 아니, 조의대가 대법관 제청권을 가져요. 네. 그럼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법 왜곡을 누가 판단합니까? 조의대 코트가 또 판단을 하니까 자기들에게 유리한 거는 법 왜곡이 아니고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는 건 법 왜곡이라고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래도 남죠. 이진관 재판장이 지금 법 왜곡이라고 우길 놈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우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아니, 그러니까 많아요. 조의대 체제 하에서는 안 된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조의대 대법원, 조의대 코트 체제에서는 오히려 이진관 판사 같은 사람을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왜곡죄로 걸어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다. 그 우려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죠. 국민들이 지키니까.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저는 법 왜곡죄만 빼면 나머지 두 개는 저도 일관되게 주장하던 거고, 전 거기다가 법관들, 전 다양성까지도 더 추가해야 되고, 또 하나는 판검사들 변호사 개혁 제한까지도 고민해봐야 돼요. 네. 변호사 개혁 제한까지도 예, 전반위원 예, 문제. 예. 거기다가 피선거권 제한하자는 얘기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더 강력한 사법제도 개혁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대법원장을 투표로 뽑자는 주장도 하시는 분들 선출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예. 조의대 임기가 내년 6월까지예요. 2027년 6월까지예요.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재판들을 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를 조의대를 앉혀놓고 조의대가 인사권을 합법적으로 쓰고 많은 판사들은 아무리 양심과 독립적으로 한다고 해도 인사권자 눈치를 안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우인성 판사, 김인택 판사, 또 곽상도 재판, 김예성 재판, 또 김상민 재판 어처구니 없는 또 영장의 기각들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3법을 개혁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일부 소구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정말 사법부가 바뀌나? 네.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 사법개혁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후에 하자는 거고 지금은 조의대의 만행에 대해서 희대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네.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의 헌정 부정입니다.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 칼을 뺐으면 마무리는 져야죠. 그럼 마무리를 진다는 거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론의 지지를 받고 네. 그 여론의 지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탄핵으로 넘기는 거예요. 넘기면 우리 헌법재판소 9명이 아 조의대의 행위는 정치 개입이 아니네.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발하겠죠. 내지는 헌법재판소가 야 대법원으로서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데 다시는 헌법을 지키는 헌법재판소가 볼 때는 이런 대법원장 다시는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 탄핵하고 파면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사법개혁이 유의미하지 조의대를 앉혀놓고 어떤 약을 써도 저는 이건 약이 통하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제가 취재해보면 그러니까 특별하게 확실한 확고부동한 증자가 나와서 헌재에서 정말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나온 거 기각되면 안 말고 되니까. 기각되면 안 되니까 더 확실한 증자가 그 2차 종합특검을 통해서 이번 주부터 이제 권창영 특검이 특검보드를 임명받아가지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상태에서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아니, 근데 지났죠. 그거는 저는 네. 좀 공허하다고 보는 게 공허하다. 지기현 룸살롱 것도 영장을 안 내주는 법원이 어떻게 조의대 거 영장을 내줄 생각을 하고 기다립니까? 아니 저는 그 말씀 누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그런 인식으로 또 국민들 앞에 수사를 쓴다면은 전 정말 국민들 앞에 솔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탄핵이라는 게 징계 재판인데 네. 정치 개입에 대해서 어떤 물증이 나와야 된다? 어떻게 물증이 나와요? 정치 개입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네.
정치 행위를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는데 물증을 어디다 남겨놓습니까? 마치 이거는 뭐 계약서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뇌물죄 유무를 판단하는 그런 주장과 같다. 거의 우인성급 주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어떻게 증거를 찾냐고요. 그리고 법원이 내줍니까 영장을? 증거도 없지만. 그러니까 저는 징계 재판인데 왜 징계를 두려워하죠? 잘못을 했으면 채찍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아니면 그냥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받아들이고 살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태도 자체가 아니, 정치 개입 타협적인 아닌가요? 거, 정치 개입 맞죠. 아니, 누가 맞는데 보더라도 왜- 너무나 명백한 정치 개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판단을 유보하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 그러니까 저는 이거죠. 측면이 드는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면 됩니다. 판단은 누가 한다? 헌법재판소가 하는 헌법재판소가 거예요. 하는 왜 거죠. 그걸 대신합니까 국회가?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말지를 미리 왜 저는 예단해서 하느냐. 그것도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역사에 남겨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명분이 있잖아요. 그 잘못한 행위가 있잖아요. 네. 행위가 있는데 채찍을 안 들고 다른 길로 우회하는 게 지금 문제인 거지. 잘못에 대해서 핀셋으로 제가 이거를 딱 도려내면요. 전선이 어떻게 생기냐면 조이대의 정치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나머지 전체 국민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의 사법개혁은 전선이 어떻게 돼 있죠? 민주당과 법원이 대립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이렇게 전선을 짜는 것보다는 문제 있는 거를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바로잡는 그 노력이 뭐가 잘못입니까?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문제 아니냐. 그래서 저는 탄핵을 답을 정해놓고 하자는 게 아니라 네. 조이대의 행위에 대해서 매듭은 져야 된다. 그럼 국정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건 여론을 모아가고 여론이 만약에 조이대 탄핵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 헌법재판소 판단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똑띠 신인규 말이 맞다. 올소. 근데 이제는 저는 두 손 두 발 다 동감합니다. 들었는 게 전 네. 안 해요 국회가. 아니 이준석 징계도 합니까? 우원식 의장님 안 하시잖아요. 아니 전 이제는 정치인들이 무슨 말을 해도 저도 안 믿는 게 이준석 징계 60만 명이 청원해도 뭐 안 하는데 이유는 많겠죠. 안 할 이유는 100개가 넘습니다. 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할 이유 100개가 넘죠. 그러니까 그것도 왜 징계도 안 안 하는 해, 거지? 탄핵도 안 해. 그럼 윤리위가 국민들은요 안 참다가 돼서 그렇고. 윤리 구성이 아직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한두 건이 아니에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국회가 서로 짬짬이하고 봐주는 거 저는 아니냐. 안 할 이유만 찾으면서 자꾸 정무적인 판단 얘기하는데 정의를 어떻게 정무화 바꾸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고 저는요 만약에 조이대 같은 사례를 놔두고 우리 사회가 탄핵으로 단죄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국회에게 역으로 묻고 싶어요. 어느 정도 그러면 판사들이 정치 개입을 하고 나라를 말아먹어야 그때 국회는 탄핵을 할 것인지 그 기준을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지 우리는 탄핵한다. 그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근데 그것도 답을 안 하면서 끝까지 안 하려고만 노력을 하면 그럼 사법 정상화가 저는 당분간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일주일이래.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데 안 입이 먹혀서 아파요, 이제는. 저도 이제 힘들다. 아니, 안 하는 데는 돌이 없습니다. 안 하는 거는요. 방법이 아니 없어요. 하면은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렇죠. 평가를 하는데 안 하는 부작위는 아니 검사들도 그렇잖아요. 불기소로 덮어주는 거는요. 진짜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뭐 진짜 시민기소위원회 만들어서 국민들이 이거를 개입하지 않는 한은 안 하는데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그 4년 동안은 맡겨놨는데 권한을.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국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법개혁 3법 좋죠. 저도 여기에 법외국제 빼고는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더한 것도 내놨잖아요. 저는 피선거권도 제한해야 되고 판검사들 일전 직군 이상은 그러니까. 변호사 개업도 제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조이대 알겠습니다. 문제는 너무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조이대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지 않으면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이제 중앙선관위원으로 일단 임명은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대법관 후보 제청을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벌써 오래됐는데. 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한 달이 훨씬 넘은 예. 것 같은데 도대체 뭐지? 37일째입니다, 네. 오늘로. 아니 해야지. 예. 그거 왜 안 해? 왜 제청을 안 해 도대체? 그러니까, 예. 빨리 해야죠. 근데 이걸 뭐 강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법률로? 언제까지 하시라 이런 거 없어요? 아니 강제 조항은 없지만 상식적으로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도 해야 되잖아요. 임명 절차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거치고 뭐 이게 하려면 적어도 20일 이상은 소요되니까 임기가 다 돼서 물러나는 대법관의 퇴임 날짜보다는 그 전에 절차를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왜 안 하죠? 그러니까 퇴임이 이유는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제가 보면 뻔해요. 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불만을 기분 표시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그런데 기분 나빠. 나쁘다 이거죠.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대법관 제청이 물론 뭐 헌법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법원조직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그래도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 아까 말씀처럼 뭐 기간을 뭐 퇴임 며칠 내에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라도 뭐 정해놔야지 이렇게 사실은 뭐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 뭐 계속 뭐 내고 있는데 그동안 뭐 가만히 있다가 이거는 본인이 할 일은 하면서 뭐 비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네. 보기엔 아무리 봐도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다고 자해를 한다고? 이거 일종의 자해인데? 조희대의 자해 행위다. 그러니까 대법관은 이제 6년이 다 돼서 퇴임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아직 임명 제청도 안 해서 오늘 바로 하더라도 3월 하순에나 임명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인사청문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해야 돼요, 예, 대법관은. 그러니까요. 저는 앞으로 이게 대법관 우리 증액하기로 했죠. 증액이 아니라 증액 죄송합니다. 증언 정정하겠습니다. 네. 증언하기로 했잖아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법 마음에 안 든다. 나 마음에 안 들어. 자청 그러면 안 할 수 있거든요. 안 해버려. 예전에 한덕수도 왜 뭐 저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듯이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거 배웠구나. 보고 배운 것 같아서 아마 이 저 증언하더라도 네. 아마 뭐 계속 뭉쓰기 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근데 참 이런 거 같습니다. 다른 건 우리가 이제 비상계엄 내란을 겪으면서 다 떠나서 이게 공동체 이익에 복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공직자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시민들도 법규칙 잘 지키고 법 어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벌금 제때제때 내고 교통 범칙금이라도 하루라도 어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사는데 정작 최고법원의 법원장이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최소한도 잘 안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것에서 사법 불신을 자초하는 핵심 동력이 좀 되고 있다. 그렇죠. 아니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감히 나한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감히 감히 내 권한인데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입법부 너희들이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뭐 뼛속같이 있는 거예요. 매우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조희대 관련해 가지고는 정말 최고의 성과를 가장 많이 내신 분이거든요. 이걸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근데 지금 최대 문제가 대한민국의 최대 걸림돌이 사법부입니다. 이거 이견 없죠. 예, 거기에서 정말 가장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셨는데 조희대 보니까 얘 안 되겠다. 아직도 꿈을 안 접은 것 같다 해서 서울시장을 포기를 합니다. 조희대 잡으려고. 와, 일단 오세훈 운 좋았다. 오세훈이 너 운 좋았어. 서영교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세훈 운 좋았어. 오세훈은 정리했고요. 네. 아웃됐어요. 예. 이제는 오세훈은 더 못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서울시장 출마 고민할 때는 오세훈이 좀 셌습니다. 셌어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오세훈 고발해서 재판에 들어가게 한 게 제가 고발장 낸 거거든요. 네. 예, 그랬는데 이제 제가 가서 판을 다 흔들어서 오세훈을 떨어뜨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세훈이 이제 길을 못 피고 아웃됐고 네. 그 사이에 또 윤석열을 지기현이 구멍을 송송 뚫어놨길래 이 지기현의 판결은 조희대가 뒤에 있다. 네. 다시 내가 돌아왔다 조희대. 지기현. 예, 그래서 법 왜곡죄 등 또 이들의 문제점을 대한민국에 낱낱이 밝히고 조희대 아웃시키는 그럴 때까지 5천만 국민과 함께 선봉에 서겠습니다. 소영교. 와, 이런 소영교를 놔두고 딴 데 들어가가지고. 그만해. 그래도 교수님 부정은 못 하시네. 난 요런 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재밌어. 놀리는 게 좋냐? 여기 앉자마자 예. 에이, 소영교 나오냐? 진짜 아니, 뻥이에요. 이슬처럼 놀리려고 그래. 놀리려고. 너무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근데 웃을 존경합니다. 때가 아닙니다. 사법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법부는 심각합니다. 정색해야죠. 그렇습니다. 차갑게 도려내야 됩니다. 얼음공주 박은정 의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국회의원 박은정입니다. 네. 개는 뒤져도 사법개혁 열차는 출발했습니다. 와. 네, 조희대 사법부
서영교 의원님과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 그래요. 예, 옆에 계시고. 서영교 의원님 돌아오셔서 정말 법사위 너무너무 든든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환호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너무 좋다고. 네. 아유. 서울시장은 아깝지만 네. 네. 너무너무 든든해졌습니다. 네. 우리 의원 약간 아니-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아니시죠? 아니 오늘 아침에 지역구에 그 키즈 카페에 갔는데 그 엄마들이 너무 좋아요. 제가 키즈 카페를 멋지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의원님 서울시장 나가면 안 찍을 거예요. 왜? 응? 나란 일 하셔야지. 맞아. 네, 사법부 개혁하셔야죠. 네. 그 애기가 데리고 온 엄마가 아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이러니까 우리 지역군데 저를 너무 좋아하는데. 아 맞아. 네, 그래서 네. 돌아오셔서 너무 좋다고 아유, 그러더라고요. 네. 저희도 든든합니다. 네. 자, 지금 사법부가 심각한데요. 내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조이대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지금 대놓고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 주심 판사가 누구였습니까? 박영재였습니다. 이런 자를 법원 행정처장에 앉혔어. 조이대가. 이건 정말 천하의 나쁜 짓입니다. 이번에는 또 보란 듯이 우리가 천대엽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았습니까? 보란 듯이 천대엽이를 노태학 후임 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다는 거야. 와, 얘네들 지금 다 대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박영재가 오늘 지금 막 이제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사법개혁에 반발을 해서 법원 행정처장직에서 사퇴하겠다. 네. 뭘 하면서 사퇴합니까 지금? 지금 또 입장이 나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야. 대법관직을 내려놔야 돼. 그렇죠. 그러면 나 대법관을- 조금 그렇죠. 진정성. 네, 예. 아 얘네들 지금 너무 노골적입니다. 조금 그리고 걱정도 돼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박영재는 내려놓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법사위 오면 긴장하고 땀이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우리를 보고는 눈을 잘 못 마주치고 내가 왜 법원행정처장에 왔을까 이런 게 사실은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조이대 대법원장은 일정 정도 보상처럼 주지 않았을까. 파기환송할 때 주심 대법관이었잖아요. 둘 간에 오간 거래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 이런 거래는 아니어도 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줬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와 보니 법사위에 박은정 있지, 서영교 있지, 추미애 있지, 김용민 있지, 최혁진. 네, 최혁진 있지. 아 여기 잘못 왔구나. 여기 아주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영재 오자마자 사법개혁안이 바람처럼 촥 진행돼 나가지. 기회는 이때다라고 이때다. 생각하고 내려놓으면서 사법개혁 반대해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저 이제 그만할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진심으로 사법개혁을 반대하는 결기를 보이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그렇죠. 예. 그게 맞지. 대법관 그만두고 그렇지. 지금이 기회예요. 싸우려면 대법관 그만둬야지. 어딜 가? 어딜 가? 제가 그랬거든요. 잘 오셨어요. 법원행정처장 잘 오셨어요. 너무 무서워. 내가 기다렸거든. 그래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자, 12.3 비상계엄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걸 표현한 적이 없죠. 표현한 적이 없어 이놈들이. 한 번도 표현한 적이 없는데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특검이 조이대가 위헌이라고 했다고 해서 무혐의 쳐줬잖아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물었죠.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랬죠? 제 개인적 의견으로 개인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에 가서 드립다 혼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도망가듯이 갔을 건데 어딜 가? 근데 이게 사법개혁에 지금 저항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진행한 사법개혁, 이 3법에 진행되는 게 불만이다. 이것은 자기들은 못 받아들인다 하면
대법관을 그만두든지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냥 그만둬야 사퇴해야 돼요.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조희대 대법원장 직을 걸고 본인이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행정처장 그만둔다고 국민들이 누가 뭐 아우 안타깝다 뭐 박영재 안에서 그게 무슨 아무런 저항하네 뭐 예, 이렇게 안 되죠. 그런 느낌이 안 느낌도 들잖아요. 없죠. 뭐 누가 하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는 아무런 메시지가 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법사에 나가가지고 솔직히 좀 많이 두들겨 맞더라고. 아, 그래서 아,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 그만둔 거. 그게 합리적이네. 네. 희대형 날 만큼 했잖아. 축해서 형이 가만 시험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막 이랬을 것 같아. 자기는 안 나오잖아요. 조희대는 안 나오잖아. 한 번 나와봤거든.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법개혁에 부정하고 싶거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하는 게 결단 내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조희대 결단을 대법원장이 그 지난 파기환송심 판결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조희대 사법부의 국민 불신 이것이 사법개혁의 촉발이 됐어요. 네, 맞아요. 그게 아니면 그동안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불이 안 붙었어요. 아, 맞아요. 그래도 법원은 좀 이렇게 그래도 검찰 너무 잘못하니까 그랬는데 사법개혁이 지금 훨씬 더 지금 국민들이 심각해. 분노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결단을 지금이라도 내려주시라. 네. 정말 사법개혁안 마음에 안 들면은 대법원장직을 거셔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민주당에서 조희대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발의한다는 이제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조희대 탄핵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였잖아요. 예, 원하긴 원하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법 위반과 헌법 위반일 때 탄핵 대상이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놓쳤어요. 아.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파기환송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날려버릴 결심을 했고 딱 이틀 만에 날려버렸을 때 이건 완전히 공평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빼앗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선거에 개입한 정치 중립의 위반의 소지가 있고요. 거기에 또 12.3 비상계엄 날 회의를 했잖아요. 회의를 해서 이 법원의 그 결정권을 계엄사령부로 넘기려고 했었단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이 탄핵 사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그 아까 말했듯이 법외국제와 사법 3법도 불이 좀 덜 붙었었는데 조희대 때문에 그리고 직위원회 재판으로 이 불이 붙어서 네. 촥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다시 불이 붙고 있는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탄핵의 사유는 되는데 이 탄핵을 어떻게 만들어서 확실히 탄핵시킬 것인가. 네. 예, 이렇게 준비해야 될 그때 것 이제 같습니다. 파기환송 판결 났을 때 그때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시작해서 그 10명의 대법관들에 대해서 전부 다 탄핵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네. 그것이 그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파기환송심을 이끌면서 반대 의견을 냈던 대법관들 있잖아요. 그 대법관들의 이 사건에 대한 심의권, 그러니까 수기권 이것을 심각하게 침해한 그러니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기록을 7만 페이지를 충분히 보고 숙고할 만한 그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걸 이틀 만에 결정을 함으로써 그래서 그건 직권남용이 되고 직권남용 수사가 들어가고 탄핵이 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들의 입장이고 다만 이것을 정말로 탄핵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기가 조금 지금 늦어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네. 조희대 사법부가 지금 사법개혁안에 이렇게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탄핵을 지금 불러오는 거죠. 사실은. 네. 저는 이 조희대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정말 심각한 인물이다. 당장이라도 탄핵시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 방법론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이 혼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좀 걸러야 된다. 지금 문제가 워낙 사법부 심각하니까 이제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을 이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 그러자 그때 사법개혁안 통과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인적 청산이 중요하다 하면서 조희대를 막 탄핵하재. 근데 이번에 탄핵안 낸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또 경솔하게 탄핵안을 내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좀 걸러 알았지. 네. 너는 아니지. 저는 그런 권한이 없는데 다 알고 있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 방법론은 어떻게 할 거야? 왜냐하면 대법원장이잖아. 이게 참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놔둔다는 건 너무 맞습니다. 위험해. 맞아요. 좀 너무 불안해요. 네, 대법원장이라 이렇게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런데 너무 온 세상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런데 선거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네. 대법원장이 바로 선거에 직개입했단 말이에요. 네. 직개입해서 대법원장 그만둬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양날개로 가줘야 될 시점이다. 네. 그러니까 준비하고 차곡차곡 만들어 나가고 그래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저희가 한덕수 등 보냈을 때 다 기각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판에서 보니까 CCTV 영상 다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23년형에 완전 내란 두목인데 네. 근데 언제가 그 증거에 부족이 있거든요. 네. 차곡차곡 다 넣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사법개혁의 3법 추진 그리고 또 요 탄핵의 문제 조희대의 대법원장 자리를 유지하게 할 것인가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준비해 나가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있잖아요. 네. 예, 얘네들이 네. 조희대, 천대엽 이런 애들이. 근데 천대엽이 지방선거를 책임지는 선관위원장으로 가는 거는 이거 이렇게 찝찝할 수가 없거든요. 저는. 찝찝하죠. 이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천대엽은 외모와 말투에 우리가 살짝 초기에 흔들렸을 수도 있어요. 맞아. 너무 넥타이를 메고 다니니까. 예. 그런데 아. 그 조희대가 했던 나쁜 짓들을 변명하고 방어해 주는 것으로 일관돼 왔어요. 맞습니다. 예, 파기환송할 때 종이 기록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종이 기록만 보게 되어 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찾아냈으니 찾아내. 답을 이야기한 것이고 그리고 12.3 비상계엄 때 법원을 전부 다 계엄사령부로 넘겨준다라고 했던 내용 등등 모두 다 잘못됐는데 조희대 입장에서는 천대엽을 성안위에 앉혀놓고 자기 아바타를 보낸 것 같다. 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대엽에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일대로 해서도 안 되고 조희대는 박영재를 법원행정처장에 앉힌 것부터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자기 아바타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앉힌 것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두 사람 다 그만두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해나가야 근데 되죠. 이제 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위원장은 사실 선관위원장은 9명으로 위원이 구성되잖아요. 위원은 그렇죠. 원칙은 호선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관례상 대법관이 대법관이 맡아왔어요. 근데 이걸 하더라고. 혹시 위원들이 호선하면서 바꾸면 안 돼요? 에이, 그건 관례가 그 부분에 있어서. 대해서 제가 지난 국정감사 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네. 그렇게 호선해가지고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 이건 외국하고도 또 맞지가 않다. 이걸 바꿔야 된다는 문제 제기를 해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영재 대법관을 행정처장으로 앉히고 네. 천대엽 그 문제가 많은 천대엽을 또 선관위원장으로 앉히고 이게 그냥 그냥 우리 어쩔래 배째는 맞아요. 이런 느낌이잖아요. 진짜 국민들한테 심각한 것 정말 같아. 그 겸손하지 않고 네. 잘못했다는 태도가 전혀 아닌 그래서 정말 심각한데 네. 그런데 또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문제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국민의힘 해산, 정당 해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의견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죠. 우리 국민들께서 답답하시고 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또 사법부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정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해산하거나 맞아. 탄핵하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정무적인 맞아요. 고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건 좋지만 또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을 또 빨리 하지 않는다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렇게 그건 또 아니야. 내부적으로 막 공격해가지고 그건 서로 싸움이 아니야. 되는 것은 네. 그것은 굉장히 숙고하고 맞아요. 그 필요할 때 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건 필요하다. 이 대법원장을 저대로 두고는 선거를 할 수가 없고 앞으로 내란 재판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지금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들이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네.